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다 같이 살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질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질서를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방법. 근데 이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방법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 지키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지키도록 글로 적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법에서 보면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요. 여신이 있는데 여신이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눈을 감고 있다는 얘기는 나와 친분이 있든 없든 그것을 살펴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울은 이 법에 대해서 동등하게 확인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뭐 양심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한 행동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칼이요. 이 눈을 가리고 정확하게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결과는 단호하게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법에 적혀 있는 대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법을 만드는 건 어디서 만드는 거냐? 법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없어져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법을 만드는 곳은 바로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법 중에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인데 헌법은 엄청나게 중요해서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배울 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억하겠죠?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헌법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헌법부터 만들고 그 다음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법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국회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4월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때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였어요. 국회의 의두머리들을 국회의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국회의장은 국회 내에서 뽑습니다. 국회의 첫 번째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국회의사당, 여기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필요한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필요 없는 법들을 고치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횡단보도 통행을 할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낸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처벌을 받냐면 이 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은 상당히 중요하고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필요가 없거나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고치거나 없애야겠죠. 두 번째 국회 역할은요. 예산을 심의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정해서 그것을 심의라는 건 이제 심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심의라고 통과를 시켜주면 정부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국회에다가 보여줘요. 그리고 국회는 그걸 가지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사용한 예산을 확인합니다. 이거는 국회가 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역할은 국정감사라는 걸 합니다. 그 정부가 법에 따라서 나라 일을 했어요. 했을 때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 시즌이 있고요. 공무원을 불러서 나라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잘못한 것들은 바로잡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 보면 이럴 때 막 국회의원들이 소리 지르고 정부 장관들이나 차관 이런 사람들 불러서 혼내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건 5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법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땡땡땡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이걸 발의를 했어요. 발의했다는 얘기는 제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유치원과 학교 주변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는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요한 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통 학교 근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땡땡땡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려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서 법안이란 얘기는요, 이런 법을 제안합니다 라는 뜻이고, 발의라는 얘기는 이걸 법을 만들자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법안에 따르면 속도 제한용 안전표지,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설치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여기서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사고를 냈다, 처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속도 제한용 안전표지,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과속방지 시설, 이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이로움을 줄까요? 어떤 이로움을 줄까요? 누가 제일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여러분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죠. 반면에 또 어른들은 학교 근처에서 운전을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교과서 뒤에 나오는 건데요. 법률 제안서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드는지 볼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일기를 썼습니다. 부모님과 산책을 하다가 손을 씻으러 공원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세면대가 너무 높아 발뒤꿈치를 들고도 손이 잘 닿지 않았다. 한참을 노력해서 겨우 손을 씻을 수 있었다. 공원 화장실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그래서 법률 제안서를 썼는데요. 법안 이름 공중 화장실의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법안. 제안 까닭 공원의 화장실과 같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많은 어린이가 세면대가 높아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공중 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하는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래서 법률을 제안하는 걸 법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 많이 통과가 되면 그냥 그때부터 법이라고 불러요. 주요 내용은 공중 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용 세면대의 높이는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꼈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지금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끝나면 이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생활 속에서 불편한 것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이 법률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에 써서 바로 선생님들께 제출하면 돼요. 자, 나의 법률 제안서, 법안 이름. 그래서 뭐뭐하는 뭐뭐에 대한 법안. 이렇게 끝내면 되고요. 제안하는 까닭. 여러분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어떤 것들을 넣을지를 생각하면 돼요. 주요 내용. 이 법안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법은요,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법을 만약에 잘못 만든다면 또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이 좋은 법안인지 나쁜 법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을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법안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좋은 법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